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산업과 공학계를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초대형 기술 사건이 포착되면서 주요 해운사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전략 분석 기관까지 일제히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긴급 속보가 들어와 있는 가운데 저희는 이 사안을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닌 인류 기술 문명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린 결정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긴급 특집 방송을 통해 그 전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배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었다는 수준의 기술 개선 사례가 아니라 인간이 수백 년 동안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하나의 공학적 진리가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며, 더 나아가 물리 법칙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던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꿔온 모든 혁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불이 없던 시절 인간은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고, 하늘을 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며 바다를 건너는 것조차 생명을 건 도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가능은 결국 누군가의 집요한 질문 하나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도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수십 톤도 아닌 수백 톤도 아닌 무려 수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철 구조물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닙니다. 아파트 수십 채를 한 번에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무게이며 작은 산 하나를 통째로 옮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질량입니다. 이런 물체를 안전하게 지탱하고 움직이고 형태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커질수록 문제는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체는 한두 개의 지지점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이 거대해지는 순간 그 무게는 특정 지점에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 집중된 하중은 결국 구조 자체를 찢어버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중 집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 한 번도 완전히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배로 옮겨보겠습니다. 배는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강철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얇은 철판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속이 빈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는 물 위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선체 전체를 고르게 떠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부력이라는 힘이 선체의 모든 면적에 분산되어 작용하면서 수만 톤의 무게를 매우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를 물이 없는 지면 위에 올려놓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면은 물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불균이라며 특정 지점에만 힘이 집중됩니다. 그 결과 선체는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약한 지점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구조 전체가 붕괴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 년 동안 모든 조선소가 도크라는 방식을 고수해온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약 500년 전 유럽에서는 하나의 획기적인 구조물이 등장합니다. 바닷가에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서 배를 건조한 뒤 물을 채워 배를 띄우는 방식. 이것이 바로 도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배는 항상 안정된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완성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게, 균형, 구조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방식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문장이 공학계의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배는 반드시 도크에서 건조해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실상 법칙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무려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근본적으로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완벽한 시스템에는 반드시 약점이 존재합니다. 도크의 약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개수입니다. 도크는 만들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늘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생산 능력이 도크의 수에 의해 완전히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산업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현대 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21세기 초 전 세계 물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선박 수요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에너지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선 산업은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조선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전 세계 선주들이 앞다투어 주문을 넣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잘 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문은 넘쳐나는데 배를 만들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도크는 이미 꽉 차 있었고 새로운 도크를 건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 경쟁국들은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납기를 놓치는 순간 모든 주문은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때 한 회의실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위험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도크 없이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 질문이 던져진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한 방법 변경이 아니라 5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공학적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질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버리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던져진 이후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크 없이 배를 만든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학적으로는 사실상 붕괴를 전제로 한 시도와도 같은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실패를 감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예상대로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만 톤의 강철 구조물을 지면 위에 올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통해 답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무너진다. 그것도 단순히 균열이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 전체가 비틀리고 꺾이며 순식간에 형태를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붕괴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배는 물 위에서 떠 있을 때는 전체 면적에 걸쳐 균등한 부력을 받지만 지면 위에 놓이는 순간 그 모든 힘이 몇 개의 접점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얇은 알루미늄 캔을 손으로 눌렀을 때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찌그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그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캔은 손으로 눌러도 되지만 선박은 수천억 원짜리 자산이며 단 한 번의 변형도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즉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선택한 접근 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 하중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중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만든다. 이 개념은 기존의 구조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강도를 높여서 버티는 것이었지만 이 방식은 애초에 집중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다중지지 시스템입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지지 장치를 선체 아래에 배치하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지하도록 설계한 뒤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전체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동적 분산이었습니다. 배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도 미세하게 하중이 변합니다. 온도 변화, 구조 미세 변형, 내부 응력 이동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균형을 맞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살아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센서는 끊임없이 하중을 감지하고 제어 시스템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지지 장치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0.1초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단위에서 균형이 조정됩니다. 만약 이 반응이 단 1초라도 늦어진다면 그 순간 특정 지점에 하중이 집중되고 구조는 치명적인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제어 시스템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서 마침내 하나의 벽이 무너집니다. 맨 땅에서는 배를 만들 수 없다. 이 문장이 처음으로 의미를 잃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성된 배를 어떻게 바다까지 옮길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난제를 넘어 사실상 해결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순간 발생하는 마찰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물체라면 바퀴를 달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수만 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퀴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지면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끌어야 할까요? 문제는 마찰입니다. 이 정도 무게에서는 끌린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면과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의 모든 방법은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이때 하나의 발상이 등장합니다.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움직이기 쉽게 만들면 된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핵심은 마찰 계수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지면과 구조물 사이의 저항을 거의 없는 수준으로 줄인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힘으로도 거대한 구조물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특수한 재료와 윤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표면에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소재가 사용되고 그 위에 지속적으로 윤활제가 공급되면서 접촉면이 거의 미끄러운 평면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거대한 선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수만 톤의 강철 구조물이 아무런 소음도 없이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미끄러지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의 직관 자체를 배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물체는 힘들게 움직인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 모든 상식이 무너집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조용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단 한 번의 순간. 이 구간은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환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고정된 육지, 다른 한쪽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 이 두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지막 퍼즐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 거대한 선박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너무 느려서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 단위로 계산된 속도로 정밀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이름은 로드아웃. 완성된 구조물을 육지에서 바다 위에 바지선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계속 밀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땅 위의 물체가 아니라 물 위로 넘어가는 구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물리법칙 자체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로드아웃 구간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육지의 법칙과 바다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물은 완전히 고정된 지면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지선 위로 올라가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지선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고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인간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단 하나입니다. 1cm. 만약 선박의 중심이 단 1cm 나도 예상 위치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구조가 비틀립니다. 치지 장치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전체 구조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로드아웃은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넘어간 순간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완전히 멈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불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작한 순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실시간 제어 시스템입니다. 수백 개의 센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각 지점의 하중, 기울기, 압력, 미세한 변형까지 모두 감지합니다. 이 데이터는 즉시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수백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지지 장치에 새로운 명령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이 0.3 내려갔다면 오른쪽을 0.3 올립니다. 앞쪽이 0.2 쏠렸다면 뒤쪽을 0.2 조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2단계에 들어오면 인간은 더 이상 직접적인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화면을 지켜보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이 작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순간만큼은 기계가 주인입니다. 로드아웃이 시작됩니다. 처음 몇 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모든 수치가 허용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안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선박이 바지선 위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현장은 조용합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은 하나의 화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치, 그래프,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하중 데이터. 그때 한 엔지니어가 화면을 보며 미세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오른쪽 하중이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 작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시선이 해당 데이터로 쏠립니다. 시스템은 즉시 반응합니다. 좌측 지지 장치를 미세하게 올리고 우측을 낮춥니다.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지선이 파도에 의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 변화를 정확히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중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지 장치들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수백 개의 포인트가 동시에 움직이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단 하나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구조물의 대부분이 이미 바지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균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수치가 빠르게 변합니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조정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가 화면에 뜹니다. 로드아웃 완료.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숨을 내쉽니다. 누군가는 주저앉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단 10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의 준비와 수백억 원의 기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